대한민국의 모든 원장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을 소중히 여기는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입술 필러. 맞아, 입술 필러야. 입술에 왜 필러를 맞을까요? 입술 필러? 아니,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지. 생기 있고,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처럼요? 그렇지, 언섹시를 좀 섹시하게. 야, 봐봐, 입이 이렇게 있다가 보이냐? 입술이 얇아지면 사람이 인상이 조금 더 좀 옹졸해 보이는 게 있어. 그리고 뭔가 느긋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입술의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입술 필러들을 사실 많이들 하시지. 입술 필러 그렇게 장점이 있으면 부작용 같은 것도 있나요? 부작용들 있지. 부작용들 분명히 있지. 우리가 무턱대고 입술 필러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없어.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작용 있지 않을까요? 이거 가장 다른 부위에 비해서 힘들어하고 되게 무서워하시고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 한 4-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멍이지 뭐. 늘 얘기하는 멍. 일단 주사 찌르니까 멍 생길 수 있고 혈관 덩어리니까 멍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멍이 생기면 멍은 어차피 금방 빠져. 그리고 멍이 빠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멍이라는 거는 1주, 2주 안에 다 빠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멍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져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입술 필러 하신 분들이 밤에 막 뜨겁고 힘들고 뭐가 올라오는 것 같고 덩어리가 만져지고 하시다는 분들이 가끔 계실 때가 있어. 입술 필러 할 때 주사 바늘로 또 찔러서 하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포장된 단위 자체는 전부 다 멸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입술을 소독 안 하고 정말 더러운 손으로 할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더러운 손으로 만지게 되거나 해서 그 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그 필러로 인한 그 균의 덩어리가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 치료는 어떻게? 일단 항생제를 먹어서 그 안에 혹시라도 들어간 균이 있으면 균을 먼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러를 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일단 다 짜내는 게 제일 중요해. 짜내고 그리고 녹이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조금 먹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좀 없애는 그런 약을 같이 먹으면 대부분은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할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원장님도 다 잘하시고 멸균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시술자가 시술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 볼륨을 만들 때는 입술이 있으면 입술 중간에 집어넣어서 볼륨을 크게 하는 거지만, 라인을 만든다고 할 때는 가장 거층에다가 놔서 조금씩은 라인 끝을 잡아주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조금 바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서 좀 아주 얇게 어떠한 풍선이 이렇게 약간 부푸는 것처럼 끝에가 이렇게 좀 엷은 수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것도 원치 않는 작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일단은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모양을 만든 거기 때문에 녹여주거나,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그런 포가 생겼을 때는 그냥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모양 변화만 좀 주게 되면은 큰 부작용은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번째는,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는 괴사잖아. 우리가 입술 자체는 혈관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주사 바늘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할 때 그런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필러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리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도 괴사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은 혈관이 막히는 그 이후의 조직들, 입술 자체가 막 괴사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입술에 이제 어딘가에 집어넣었을 때 그 혈관을 따라서 이 끝부분으로 가는 그런 조직들의 혈액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쪽 부위, 다른 부위,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입술을 제외한, 입술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막혀 있는 그 다음에 오는 조직들이 어떠한 색깔 변화나 아니면 수포가 생기거나 간지럽거나 하면서 괴사에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 그러면 이제 그게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두려워해야 할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괴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괴사가 생기는 그 사인이 분명히 보이거든. 그 전에 그렇게 사인이 나타날 만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색깔 변화가 오거나, 두 번째는 가렵거나, 가려움을 떠나서 너무 심한 통증이 오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수포가 올라오는 듯한, 수포라는 건 정말 작은 포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입술 주위에 뭔가 이렇게 한 몇 시간이나 아니면 반나절 하루 정도 지났는데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그 병원에 전화를 드려갖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조치는 일단 녹여야 되고, 그리고 혈액 공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려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너무도 감사하게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원장님들 정말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줬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것들은 없을 것 같아. 입술 필러는 모든 어떠한 시술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만족감을 드리면 좋은데, 사람마다 생김새도 혈관 분포도 그리고 조직학적인 것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이 되는 기준을 갖고서 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의료진이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치료에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는 적절하게 빠른 치료, 그리고 끝까지 좀 책임을 져 드리면서 치료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5분 안에 우리 해결했지? 앞으로도 우리가 시술의 만족도나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다루면서 많은 지식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5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